자, 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19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19회 강의 개괄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의 동일 유사, 그 다음에 유사 판단의 베이직 룰. 저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했었죠. 그 다음에 유사 판단에 관련된 연습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판단은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 판례들을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표의 동일 유사와 유사 판단의 베이직 룰, 요걸 기본으로 해서 판례를 보시면서 상식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쉽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런 게 왜 유사지? 이게 왜 비유사지?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의 생각과 좀 상식하고 좀 다르다면 그런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상표 유사 판단 베이직 룰이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직 룰은 이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자,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상표를 보는 순간 전체로 비교해야 됩니다. 전체로. 자, 요걸 이제 대비해서 이 나중에 분리 요부 관찰이 나오는데 전체로 비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외관, 그렇죠? 외형적인 걸 보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그다음 호칭. 문자 같은 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호칭은. 그래서 문자의 경우에 호칭이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문자 상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나 도형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관념, 사전적 의미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보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공통되거나 출처 혼동이 생긴다고 느껴지면 유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유사가 좀 어려운 이유는 이게 다 판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자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관찰이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관찰이 전체 관찰이 원칙임에도 만약에 어떤 구성 요소가 분리가 될 수 있게,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자가 두 개가 어떤 단어들이 두 개를 결합했다든지 도형과 문자가 결합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나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분리가 될 경우엔 분리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 관찰을 했을 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 요부가 뭐라고 했죠? 자타식별 기능이 발휘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표로서 기능이 발휘되는 것들이 요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부가 있다면 그 요부를 분리된 부분끼리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역시 뭘 비교해요? 외관, 호칭, 관념.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혼동이 생기면 유사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구성 요소가 여러 개지만 보니까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타 식별력이 없는 것들은 33조 1항 각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들을 했었죠. 보관, 성현, 흥강기. 자,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관찰로 다시 복귀해서 전체 관찰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딱 상표 유사 판단을 보게 되는 순간 이걸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1차 공부할 때 자꾸 해두셔야지 나중에 2차 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1차 때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표 유사 판단이 이제 분리 관찰을 했다 치죠. 자, 어떤 구성 요소. 그때 분리되는 구성 요소 중에 중요 부분을 비교하는 게 이제 요부 관찰이라고 했죠. 근데 그 요부가 되는 것들이 뭐라고요? 자, 분리 관찰 시 중요 부분이 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지 요부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자타식별 기능이 발휘되는 게 요부에 해당하고. 그래서 보관, 성현, 흥강기. 우리가 33조 1항 각호에서 배운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우고 유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은 자타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서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자꾸 연습을 해봅시다. 뭐 자꾸 애매한 거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쉽게 볼 수 있을 때는 판단하시고 저런 게 또 유사네, 비유사네, 애매하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대부분 판례들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요거는 달라 보이죠? 예, 요거는 유사입니다. 판례니까. 자, 요거는 쉬적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시작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사입니다.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건 뭘까요? 두 번째 것도 유사입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분리 관찰이 가능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관찰이 원칙이지만 분리 관찰이 된다면 분리 관찰로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좀 강합니다. 700이라는 어떤 숫자 세 자리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타식별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자, 요거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요게 이제 한이라는 게 결합해서 이거를 전체로 보통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습함 전체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비유사로 본 판례. 그 다음에 자, 우리
네 번째 판례입니다. 네 번째 G마켓, G마켓 이렇게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데, 자, 여기 이제 G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공통돼 보이지만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란 말이에요. G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판례는 어떤 답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것들은, 아직 애매한 것들은 우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 가지 1차 기본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들 나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거는 어떤 게 될까요? 유사할까요? 비유사할까요? 자, 이게 인쇄에 관련된 어떤 상품 서비스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자, 이 닷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인쇄, 이것도 그냥 인쇄를 그냥 호칭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상표라고 보기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다 자타식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뭘로 가야 되죠? 자타식별력 구성 요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없으면 뭘로 봐요? 이거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왼쪽의 경우에는 자, 요게 독특한 도형이 있죠. 그다음에 인쇄는 식별력이 별로 없고 인쇄 분야에 닷컴, 뭐 여기 똑같이 닷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는 얘가 왼쪽은 요게 중요한 부분이고 얘는 전체로 보게 되면 인쇄닷컴이라는 게 공통돼 보이지만 요 경우에 비유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사할까요? 비유사일까요? 유사 같죠. 근데 왜요? 자, 메디칼, 이거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 간호학원, 이게 상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보통 명칭, 그다음에 흔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역시 뭐예요? 오른쪽에서는 요게 주요 부분이고 왼쪽에서는 요게 주요 부분이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유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직 룰 알려드린 거를 자꾸 머릿속에 두시고 유사 판단,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본 강의 때도 많이 나눠드리고 자료들을 책도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판례가 참 많고요. 그래서 상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원칙은 원래 유사여야 됩니다. 롤렌스, 롤렉스잖아요. 이게 호칭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요거 비유사입니다. 미치겠죠? 뭐 이게 생각했던 대로 원칙대로 다 안 하는 게 너무 많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폴로, 폴라. 요 끝에만 잠깐 다른 거라서 원래는 유사여야 됩니다. 호칭을 보면. 그럼에도 요건 비유사로 본 판례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자, 롤렉스 엄청 유명한 상표죠. 그다음에 폴로도 엄청 유명한 상표죠.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거래 실정상 한쪽이 되게 유명해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이런 거를 혼동을 느끼겠어요? 이거는 막 수백만 원짜리인데 요거 상표 때문에 요거를 못 헷갈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걸 살려는 수요자들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얘네들은 비유사로 본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보는 판례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표 유사 판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이건 이제 독특하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또 자세한 판례들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사 판단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합격은 실력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든다. 꾸준하게 입문 강의 잘 듣고 계시죠? 끝까지 58회까지 진행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63회 입문 강의 19회였습니다. 상표법 엄청 중요한 과목이고요. 1차, 2차에서 모두 중요한 거니까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초를 잘 쌓으시고 기본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